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여수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여수상위 회장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본 건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박 전 회장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사무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박용하 전 여수상위 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수상위 사무실과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곳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박 전 회장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여수상위 재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상위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8천만 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 4곳에서 먹사연에게 2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부 시기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준비 기간은 물론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쓰레기 소각로 허가 시점과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용하 전 회장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한편 여수상공회의소는 먹사연 기부 사건과는 별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박 전 회장을 여수상위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별도의 입장이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죠.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박람회와 연계가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스마트 드론 택배 배송 실증 사업 등 15개 사업을 2024년 국도비 건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섬박람회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여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6,574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화물 유형별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43만 TEU로 5.2% 감소한 반면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5,914만 톤으로 3.3% 증가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광양 농촌 테마공원 물놀이 시설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완공된 이후 방치되다가 5년 만에 문을 연 건데요.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오토 캠핑장은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 저수지 바로 옆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 유아와 어린이 등을 위한 4개의 풀과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건 지난 2018년 6월. 하지만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개장이 지연되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체험장과 주차장, 인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41억 원.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7천여만 원, 올해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였는데 운영 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좀 시범적인 운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월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콘텐츠인 오토 캠핑장. 중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8년 완공됐지만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어촌 공사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을 손보는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했던 취지대로 분명히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행정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보수 비용이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무려 113억 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보고서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희생자로 직권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여간의 다툼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아보자며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이 발생해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수영 교사. 지난해 7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당하기 3개월 전 제자가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아이에게 책상을 집어던지고 성의 없이 쏘은 반성문도 찢는 등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겁니다. 반성문을 찢어서 애기 얼굴에 던졌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이후 구청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고 구청으로부턴 학대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항고장까지 냈지만 광주고검도 학부모의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지금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지난 17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쌤한테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게 막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론화시키고 싶었어요. 적당히 합의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제자와 전국의 동료 교사들이 2,000건에 가까운 탄원서를 제출했고 6학년 제자들도 재판부와 검찰에 편지를 무수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 교사라는 굴레를 벗어났지만 최종 항고기가 결정이 나온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젊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다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싸운 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구나. 다음 사람 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쓴 거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좌절감도 들고. 지금의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하진 않을까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윤수영 교사. 최근 불고 있는 교권 보호 움직임을 통해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법원의 웅천 택지개발 정산금 소송 판결에 대해 시민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 개발이 법원에 제기한 웅천 택지개발 정산금 소송에 대한 1, 2심 판결과 관련해 시가 환수한 수익 정산금 4,025억 원 가운데 과다 환수금 59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라며 시민 혈세 낭비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송 패소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여수 복합신도시 개발이 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150억 원의 공익기금 출연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마와 광주시립 제1, 2 요양병원 파업 장기화 속에 해외 출장을 떠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의료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박 12일 유럽 출장을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귀국해 광주시의 의료 재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내고
예고된 폭우에도 강 시장은 해외 출장을 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다의 보양식으로 각광받던 전복이 올해는 판매 부진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름철 보양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전복. 그러나 보양식에 단골로 들어가던 전복 수요가 최근 뜸해졌습니다. 복날 등 보양식 수요가 많은 여름철, 전복 특수가 사라지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전복 가격은 1kg 7, 8미짜리 큰 전복이 28,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 55,000원 선에 팔리던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에도 전복 수요 역시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가스,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준 데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산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아마 먹는 부분이나 구매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 전복의 70%인 연간 15,000톤의 전복을 생산해 전복의 고장으로 불리는 완도 지역 양식업계는 비상입니다. 완도군이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 용기가 완도 전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도 되고 활전복 위주에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간 B2B 상품으로 해가지고 전복 죽을 쓰는 공장에 원료를 납품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시장들을 키워줘야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며 해마다 고급 수산물로 명성이 높던 전복. 그러나 올여름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가 임금 협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플랜트 건설 노동자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광양시가 임금 교섭을 시청에서 개최하는 등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와 올해 임금 교섭에 나서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상을 요구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근 부분 파업과 집회에 나섰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에 달하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는 데다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29도, 순천과 광양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4시 8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19분입니다. 32일간 이어진 이번 장마, 광주 전남의 역대 최대 장마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은 758.7mm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3년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장마 일수는 평년 수준이었지만 광주 54.1mm, 순천 63.6mm 등 1시간 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가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보의 경제성 분석 과정과 평가단 위원 구성에 오류가 있다는 감사원 결과도 납득할 수 없는데 환경부가 즉각 보 존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의 정비 사업을 철회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계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금오도 항로의 야간 여객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남면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돌산읍 신기항에서 남면 금오도 여천항 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이 오는 29일부터 야간에도 1일 2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남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그동안 수익성 부족과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 21년 6월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야간 운항 계획이 추진돼 왔습니다.